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10월 6일 장마감 후에 영상 올려드립니다. 오늘 많이 놀라셨죠? 사실 저는 오늘 백신 2차 맞고 좀 쉬려고 그랬는데 장이 쉬게 안 해주네요.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최근 3거래일째 급락세입니다. 오늘은 장중 거의 폭락세를 보였다. 저희 종목들도 오늘 매를 많이 맞은 애들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리오프닝 주식들을 해가지고 흐름 좋았던 애들, 저희 쪽에서도 OCI도 물량 나왔고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여행주들도 물량도 좀 나왔고 이런 흐름이었는데, 이것과는 좀 별개로 전체 시장은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썸네일에 있었죠, 오징어 게임 중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게임을 각 라운드를 게임을 진행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증시도 마찬가지. 새로운 대형 악재들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피곤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죠? 예. 증시가 주변 악재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 오늘 치이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좋은 시장의 전략, 아니면 시장의 어떤 대응 전략, 또 시장의 어떤 돌파구, 이런 것들, 반전 시점은 언제쯤 나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또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자, 우선 이 코스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오늘 코스피가 장중 낙폭이 얼마였냐면 굉장히 컸어요. 네. 오늘 저가는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고가는 1%. 그죠? 그러니까 1%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훅 꺼진 거죠. 그죠? 예. 미증시 상승 마감에 갭상승했다가, 요즘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사실 시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가가 갭하락하느냐, 갭상승하느냐. 그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근데 오늘 증시를 보시게 되면 양시장 모두 갭상승했다가 많이 밀리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예. 자, 한번 보시게 되면요, 요거는 코스피고요, 요거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3거래일째 큰 음봉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일단 한번 보시죠. 오늘 주변 증시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미증시는 이렇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물론 오늘은 떨어져서 출발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홍콩 증시, 먼저 H지수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1%대 주저앉았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항생지수도 그죠? 예. 밀렸습니다. 오늘 우리 원달러는 보시는 것처럼 1190원대 넘어서서 이제 1200원 상단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그리고 일본 증시, 일본 니케이 225가 장중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마이너스 거의 한 2% 정도 떨어지다가 약간 줄이는, 그죠? 약간 줄이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증세 이슈가 있어요. 기시다. 사실 인기도 없죠. 그죠? 시작부터 시장에 이제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소득과 분배를, 그죠? 예. 이런 걸 내놓긴 하던데, 아무튼 증세 관련해서 이제 증시가 급락을 했고, 오늘 우리 증시도 이것도 영향을 좀 받았다. 그 다음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죠? 예, 헝다에 이어서 부동산 개발업체 판타지아도 헝다의 제2의 헝다가 될 가능성, 이런 거 부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의 부담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잠깐만요. 네. 자, 헝다 이슈가 있었죠.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로 흘러가고, 그죠? 물론 이전에 반도체 피크아웃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환율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일본 증시가 급락했던 뭐 이런 것들, 홍다에 이어서 판타지아도 악재가 되고 뭐 보시면은 굉장히 악재가 많고요. 뭐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얘기해 드린 건 있어요. 뭐가 있었냐? 증시가 이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누가 더 시장에서 돈을 더 많이 잃고 있느냐, 그죠? 오늘 뭐 외국인들이 얼마 팔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이 얘기를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 여러분들 그 오징어 게임 시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에 한 라운드 한 라운드 겪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결국에는 어느 정점까지는 계속 가야 돼요. 살아남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서 돈을 더 많이 잃느냐. 매를 안 맞을 수도 없고 비를 안 맞을 수도 없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신용 거래를 하지 마시라고, 그죠? 신용 쓰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왜? 어차피 시장의 변동이 이만큼 생길 수도 있고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게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주식을 들고 있더라도 신용 물량 많이 들고는 버틸 수가 없고 거기까지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에 뭐 수급적인 요인은 반대 매매 플러스 공매도. 야, 외국인들 공매도 한 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한번 검색창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일단 이게 첫 번째인데요. 이 시장에 살아남는 방법은 일단 신용 쓰지 말아야 된다.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건 상관없고요. 두 번째, 무엇을 가지고 투자할 것이냐. 제가 고평가 성장주들은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제가 반도체 얘기도 좀 많이 해드렸어요. 진작에 지난 SK 하이닉스 3월달 고점 얘기해드리고 그 이후로 뭐 장비주나 이런 애들도 전반적으로 다 쓰러져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2차전지도 좀 이따 한번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제 곧 고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 있어요. 저는 2차전지 주식을 좀 팔았어요. 이따가 얘기해보고. 그래서 고평가 성장주 비중을 줄여야 된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오프닝 주식들이나, 그죠? 뭐 이런 애들 큰 충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항공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좀 빠졌죠? 그죠? 여행주들 오늘 조금 물량 나왔습니다. 뭐 솔직히 팔아버려도 되지만 저는 계속 가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 뭐 엔터주도 오늘 뭐 아이젠터나 이런 애들 뭐 계속 강했고요. 여기 뭐 내수주들, 소비주들 뭐 이런 애들도 시장 대비해서 지금 견조합니다. 왜? 작년에 코스피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올 동안 걔들은 시세를 크게 준 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 뭡니까? 고평가 성장주들, IT, 기술주들, 뭐 바이오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여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가지고 가느냐, 오늘 좀 간단히 할게요. 저는 그런 애들, 오늘 오징어 게임 보면서 오징어 게임 얘기하다가 오늘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승자 한 마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동안에 이렇게 좋지 않았어. 하지만 결국에 고진감래, 또 세옹지막 고진감래 끝에, 그죠? 예. 뭐 오늘 CJ ENM 이런 주식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CJ ENM 바닥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어요. 저는 계속 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여기 죽는 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팔았을 수도 있고요. 다. 하지만 기다리는 어떻습니까? 돌아서는 오늘 이 폭락장에 5%나 폭등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기전으로 보면 작년에 큰 시세 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간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들고 갈 것이냐. 왜? 이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멍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돈을 이만큼 콸콸콸콸 쏟아내다가 수도꼭지라고 한번 보세요. 이만큼씩 점점 줄여가지 않습니까? 이 테이퍼링이잖아요. 근데 수익은 작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낼 수 있었고 올 초에 올 중반까지, 하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동안에 시세를 준 게 많으니까. 2차 전지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애들, 그죠? 조심하시고 오히려 후속주로 뭐 OCI니 후성이니, 후성도
이런 흐름이면 이제 슬슬 고점 나오는 거죠. 일진 머티리얼즈니 정리했습니다. 이거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이거는 후속주로 매수했죠.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시장이 더 가지 못하게 하니까 뭐 정리하는 거죠. 그렇죠? OCI 아직 흐름이 다 깨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반은 팔았습니다. 그렇죠? SKIT 비중은 좀 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발주 덜 오른 것들. 하지만 걔들 다 오르고 나면 결국에는 이 시장이 저평가되는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유동성 파티가 끝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동성 장세.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랐던 주식을 다시 이만큼 끌어올리려면 그만큼의 돈이 필요해요. 그죠? 소위 성장주들. 하지만 이제 그런 시장을 기대하기 좀 힘듭니다. 그러면 아직도 저평가돼서 적은 돈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턴어라운드주들, 그렇죠? 뭐 여기 항공 여행주들도 이미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뒷선에 있는 애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보셔야 된다. 오늘 저는 저가 매수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차익하고 다 매도하지 않고, 왜 누리는 주식들은 다 잘 안 팔아요. 뭐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거는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버렸지만, 그죠? 그리고 오늘 급락했던 종목들 받아낸 애들도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난 여기서 시장을 끝내고 난 떠나겠다. 그러면 이 정도 손실해서, 나는 이 정도 뭐 수익을 보고 이 정도 손실해서 난 주식시장 떠나겠다. 그럼 떠나세요. 내가 이거를 6월달 7월달에 얘기 들었어. 떠날 분들은 떠나시라고. 난 안 떠났잖아요. 난 미국 주식도 리오프닝 주식에 거의 대부분, 그죠?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 드렸습니다.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피해가지 못하는 주식도 있어요. 저희도 빠진 주식들 당연히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선택입니다. 이제 저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전 계속 주식을 할 겁니다. 그럼 뭘 할 거냐? 나는 고평가되어 있는 성장주들은 이젠 물론 포트에도 없지만, 그죠? 많이 없어요. 팔기도 했고, 그죠? 예. 그동안에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 많이 가지고 있고, 그죠? 그동안에 성장주보다는 반대쪽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 난 걔들 가지고 계속 진행한다. 걔들이 떨어지면 오른 애들 팔아서 조금씩 더 하면 되고요. 나는 그 다음 판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작년에 코스피가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특이한 지점이고요. 그 이전에 일본의 과의 잡음 이런 거, 또 미중 무역 갈등이나 이런 거 이슈로 해갖고 시장이 떨어졌을 때, 코스피 기준으로 떨어졌을 때 얼마가 떨어지냐면 보통 마이너스 한 11%, 또 여기는 마이너스 한 13%, 이런 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죠? 예.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3,300에서 지금 3,000점 깨서 2,900, 마이너스 한 11%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좀 더 떨어지면 저가 매수 들어올 수 있는데, 그냥 이거는 다른 것보다 그냥 환율로 보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 $1인데요. 지금 얼마입니까? 1,190원 됐죠? 1,200원. 마지노선 1,200원을 긋습니다. 1,200원. 아마 1,200원이 뚫리거나 1,200원이, 그죠? 넘어서게 되면 개입이 있겠죠. 정부 개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막히는 지점을 한 1,200원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장이 조금 더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하더라도, 그래도 곧 저점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오늘 코스닥이 얼마? 장중에 3.5% 이런 거, 정말 보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보기 힘든 거예요. 정말 많이 죽인 거죠. 그렇죠? 예. 오늘 여지없이 갭 상승하니까 음봉으로 쭉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미증시는 하락 마감하는 게 좋다. 내일 우리는 갭 하락 출발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전략 후강으로 나오는 게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보입니다. 한 가지 얘기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냥 저의 케이스예요.
주식을 그만할 거면 그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잃겠습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폭락 나오니까 팔고 떠나면 되는데 못 떠나요. 잃은 돈이 아까워서. 그럼 만약에 내일 또 시장이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다시 주식을 사죠. 근데 다음날 다시 또 빠져. 그 폭락이 나올 때 지금처럼 이렇게 어수선한 시장에서는 또 급락이 나고 변동이 커져. 그죠? 그러면 빨리 손해를 빨리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왜? 멘탈이 깨졌죠. 그 돈을 지키고 싶어. 팔고 나면 장중에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꼬리 달리면서 쭉 올라와요. 정말 멘탈이 깨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올라. 또 따라서 떨어지면 다시 팔고.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몇 번 하면 남는 돈이 없어요. 얘기했죠. 한 번 잃는 거라고요. 돈은 한 번 잃는 거예요. 한 번 잃는 거예요. 그리고 잃을 때 최대한 덜 잃어야 돼요. 쉽게 포기하면 안 되죠. 그죠?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쉽게 포기하면 어떤 상황이 앞으로 벌어져도 쉽게 포기합니다. 팔고 떠날 거면 떠나는 거야. 이 정도 손실해서 난 그냥 떠나겠다 하면 떠나는 거야. 하지만 이 위기가 나에게 정말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죠?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기회는 말이죠. 항상 그렇지만 최저점을 사는 사람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최저점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난 할 수는 있겠는데 더 공포스럽거든요.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쪽에서 한번 몇 가지 종목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항공, 여행주들 한번 볼까요? 오늘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렇게 좀 밀렸습니다. 뭐 다른 내용들보다 오늘 증시가 폭락했던 거하고요. 오늘 아시아나항공도 그렇지만, 그죠?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결합 심사가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오히려 그게 불확실성이 또 있지만 지금 당장 그게 이제 아마 연말 정도, 그죠? 그러면 지금 오히려 이런 내용하고 또 하나는 이제 독과점 얘기가 나오고 있죠. 독과점. 독과점 되고 있는 그 노선이 200개가 넘는다. 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증시도 급락하면서 빠졌던 거예요. 이건 계속 지속 가능한 악재일까요?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한항공 3만원이나 3만원 깨지면 오히려 저가면서 들어오는 그런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자, 역시 마찬가지. 대한항공하고의 결합 심사가 좀 늦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독과점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주가가 올랐는데 오늘 증시도 깨지니까 차익 물량이 나온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차익 물량이 나온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주식을 팔았지 그 외에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에 오늘, 내일 이거는 파는 게 아니라, 추격 매도가 아니라, 이런 게 아니면 싸게 살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죠? 싸게 살 수 있는 일이 없죠. 받아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여행주들 중에서도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애들, 하나투어도 이렇게 올라가서 오늘 밑꼬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2100개, 장중에는 2100개 종목이 거의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시장 급락할 때 나쁘지 않은 반전 나오는 거죠. 물량 나오는 거죠. 그죠? 뭐 이런 흐름이에요. 진해 오늘 땡겼고 제주항공도 빠졌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죠? 엔터주, YG엔터 가장 견조합니다. YG엔터, 하이브, JYP 이런 애들은 뭐 계속 진행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YG엔터 같은 종목, 아니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는 어디 증권사죠? 3분기 실적 부진하니까 매도 리포트. 근데 제가 이게 매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미리 매를 맞아가지고요. 그죠? 호텔신라 같은 것도 오늘 9만원 넘었다가 오늘 장 폭락하면서 윗꼬리지만 일단 플러스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CJ ENM 같은 거 어떻습니까? 쭉 빠지다가 돌렸습니다. 오늘 다 폭락했지만 이런 애들 멀쩡했습니다. 그죠? 현대 일렉트릭 같은 애들도 아직 쓰러지지 않았더라고요. 그죠? 물론 손해보고 있는 주식들도 있죠. 어제도 얘기해드렸지만
뭐 지금 셀트리온 라인도 그렇고요. 그죠? 다만 중요한 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됩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내가 주식 비중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떨어진다고 자꾸 더 사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볼륨을 요만큼만 갖고 하는 겁니다. 저 일전에도 얘기해 드렸죠. 그냥 이전에는 이만큼 갖고 했는데 지금 이만큼 가지고 있다. 그냥 이 정도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다 팔진 않습니다. 왜? 다 팔면 언제 다시 살 건데요? 다 팔고 여기서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다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고 그건 그냥 이론에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비중을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비중 줄인 거는 그냥 띄어내는 겁니다.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죠? 다만 지금 추격해서 팔 거는 아니다. 왜? 또 그리고 급하게 팔아야 될 주식도 없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애들은 천천히 저가 매수하면 됩니다. 왜? 저희가 고평가되어 있는 성장주들 비중이 낮습니다. 그동안에 저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애들 위주로 그렇죠? 장이 빠지면 저가 매수 또는 관망, 유지 관망 그리고 누리던 종목군들 차익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차익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시장이 가만히 안 놔두죠. 야, 내가 쭉 이렇게 가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시장이 야 이렇게 쓰러뜨려 막. 근데 결국에는 얘도 쓰러질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차익 물량이 나오고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첫 번째 뭐 100% 현금화가 다 맞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돈은 한 번만 잃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동네에 머물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반도체하고 2차전지 얘기했는데요. 2차전지도 이거 에코프로 BM입니다. 뭐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작년에부터 해가지고 큰 성과를 냈어야 됩니다. 최근에 이런 자리에서 주식 산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시장에 갈 데가 돈이 갈 데가 없어 그냥 이쪽에 머물러서 그죠? 예를 들어 머리 꼭대기에 샀는데도 거기서 더 주가가 오른 거예요. 운이 좋았던 거죠.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뭐 예를 들어 LNF 오늘 마이너스 한 9% 됐습니다. 뭐 내일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작년부터 해갖고 큰 돈을 벌었어야 돼요. 최근에 이 주식을 사가지고 내가 수익을 내고 있다? 그 무슨 뭘 잘해서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는 거 잘 따라 붙어서 운 좋게 그죠? 수익을 낸 거예요. 저는 2차전지들이 여기서 반등이 나고 하면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일진 머티리얼즈도 다 정리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후성 제가 후성 여기 뒤늦게 후속으로 이런 거 장기 투자할 건 아니고 시세를 주면 팔고 끝내는 거죠. 거기서 더 가면 내게 아닌 거예요. 저는 2차전지 비중도 오늘 OCI도 절반을 팔았거든요. SKIT도 절반을 날렸고 그렇죠? 일진먼들을 다 팔았고요. 저는 그쪽도 비중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삼성 SDI니 삼성 SDI 지난번 마지막으로 매수한 게 여기입니다. 삼성 SDI 다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그죠? 다 정리했습니다. 지금 이쪽도 제가 볼 때는 뭐 오갈 데 없어서 2차전지 소재주 쪽이 움직이긴 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아무튼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안전한 쪽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리오프닝 주식들이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살아남기를 그죠? 그리고 이 위기를 여러분들 제가 가끔 데칼코마니 얘기해 드립니다. 이렇게 죽였다가 정말 곡소리 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반전 나올게. 자, 이 시장은 이렇게 돼서 뭐 여기 어딘가에서 저점은 만들어질 거예요. 또 올라오게 돼 있어. 다만 하루하루에 너무 연연해하면 못합니다. 그죠? 하루하루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하루도 못 버티는 사람이, 이틀을 못 버티는 사람이 어떻게 6개월, 1년을 보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난 오히려 오늘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해서 그냥 오히려 담담하고 더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어차피 이렇게 좀 죽여야 반전도 세게 나올 것이니까요. 자,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더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유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조바심 나고 조급하고. 그럴 때 더 여유를 가져야 돈 가지고 하는 게임에서, 그죠? 마지막에 웃을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안녕.